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역시나 준비한 이 제로 브리핑 컨텐츠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로 브리핑은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정 대표님? 주말까지 네. 저희가 이제 이걸 회원님들한테 일요일날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핫했던 집중됐던 섹터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네네. 시장에서 이런 게 좀 강하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장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트렌드를 뒤쫓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한 콘텐츠니까 잘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제로 브리핑 스타트 한번 끊어주시겠습니까? 주말에도 나왔고 금요일에도 얘기가 저번 주 금요일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백신 관련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 요즘에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노바백스하고 제약사들 주가는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공매도 시행 전부터 나왔었고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서 공매도가 시행이 되니까 이때다 하면서 아주 그냥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관련 주들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이제 백신 CMO 기업을 찾아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백신 CMO 기업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도 똑같은 이 종목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ST팜 그리고 ST팜, 녹십자그룹주. 녹십자그룹. 실질적으로 ST팜의 지금은 오늘 시장은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죠. 우리나라 이제 모더나가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왜냐면 일단 기사상으로 문제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도 통과된 마당에 맞습니다. 모더나가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었죠. 네. 이 모더나 말고도 백신 중에서 상당히 좀 안전한 백신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백신이 있었는데 그 백신이 노바백스였죠. 네. 백신의 이 지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풀어주게 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결국 CMO인데 노바백스 CMO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바백스는 큰 틀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랑 이제 관련주로는 이제 캐몬 이렇게 있는데 네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 노바백스가 상당히 좀 안전한 백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지금 저희가 이걸 찍기 전에 이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노바백스와 동일한 예방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유바이오로직스가 강한 거는 이번 달에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 모형을 비슷하게 인체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쵸.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인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패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한 2천만 도즈 정도 저희가 또 계약 체결한 백신이 있었죠. 화이자. 사실 모더나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네네. 직접적으로 센 거는 모더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렇게 당장 안 들어왔죠. 지금 노바백스가. 그렇죠. 3분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은 반응을 못하는 것 같고 모더나랑 화이자 정도가 시장에서는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시장에서 백신 CMO 쪽으로 보려면 모더나나 화이자가 타당하고 관련 기업군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뭐 ST팜, 녹십자그룹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네, 이렇게까지. 그리고 바이넥스는 또 러시아 백신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제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네네. 스푸트니크죠? 러시아 백신이.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또 못지않게 거의 뭐 10대 개씩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에서. 이수앱지스, 이셉지스, 이트론, EID가 애들이랑 보령제약, 그쵸. 정말 많이 나와줬죠. 최근 그러니까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 걔네만 올라갔어. 컨소시엄을 네네. 구성한 거기 안에 포함된 기업들이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다 해가지고 또 많이 올라갔었던.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 백신 관련주들이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이번 주에도 좀 집중해야 될 섹터로 백신주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역시 CMO 기업군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좀 덜 하죠. 리스크를 취하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임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거가 있죠? 두 번째 역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시 테마에 집중을 해야죠. 4월 보궐이 끝나고 나서 정시 테마 관련주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우선주들
정책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본주 랠리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 시즌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5년에 한 번 오는 이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이벤트잖아요. 이 주식의 백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섹터죠. 그럼요. 이 주식의 백미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놓치면 트레이더로서의 그 자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물론 테마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소액으로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생각을 하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결국 윤석열, 뭐 이재명 이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지율이 낮은 대선 주자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그 급등 시세를 챙기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1, 2위권, 마지노선 한 3위권까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두고 매매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 대표님이 생각을 하시기엔 지금 인맥주를 봐야 될까요? 정책주를 봐야 될까요? 약간 그 내가 보유 포지션에 좀 따라 다를 것 같아. 정책주가 움직일 때는 또 하루 이틀 반짝 좀 강한 시세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좀 롱텀 전략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맥주들이 사실 파워풀한 게 더 있죠. 맞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맥주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전략이 타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책주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그 정책이 나와주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00%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윤석열 씨는 사실 뭐 정책이랄 게 이게 나온 게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인맥주 위주로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맞습니다. 정책주 타이밍은 사실 윤석열 씨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이라고 해도 결국 상당히 제한적이죠. 이 대선 시즌에 나와주는 정책 자체는 뭐 저출산 쪽 이슈도 있고, 뭐 일자리 이슈도 있고, 윌비스, 미주코프 일자리 관련주들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있는데, 뭐 출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이런 제로투세븐. 친구들도 또 정책주로도 엮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 역시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이거 매주 좀 정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뭐 주식을 뭐 작년에 처음 했다, 올해 처음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치 테마주?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좀 기업의 모멘텀이랑은 좀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멀리 안 가도 그냥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과 맞물려서 뭐 안철수 씨, 당시 문재인 이제 후보 테마 이 친구들의 관련주들을 찾아서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은 높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어느 순간에 눈 떠서 보면 그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인 경우가 많고요. 다시는 못 볼 가격. 다시는 못 볼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이제 시세 분출 나오면 좀 세게 나오니까. 대신에 이제 매매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중요하다.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일정이란 게 잡혀 있긴 해도 100%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철저히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 대표님 우리가 준비한 세 번째 재료 브리핑은 뭘까요? 돈이 아닌 이제 원자재. 원자재. 네, 원자재가 물물거래? 그쵸. 완전 이제 신석기 시대에 제가 네. 이제 되게 인터넷을 잘 좀 정보들을 네네. 잘 되게 취미로 검색을 하는 편인데 요즘 시장을 분석해놓은 어떤 블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현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신석기 시대 빗살 모니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수렵과 채집에 이제 하면서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뭐 고베 지진? 막 지진하면서 이제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 산업혁명, 뭐 맞습니다. 코로나, 뭐 그분 말에 따르면은 뭐 지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굉장히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원자재 값들이 모두 엄청 폭등했다라는 올랐다. 이제 공통점을 또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원자재 값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철강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요즘 밀가루가 금가루입니다. 그쵸. 조기축구 하는 형님 한 분 중에 CJ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3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CJ의 물품의 가격을 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흘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걸 딱 듣고 진짜일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최근에 CJ에서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유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름값이 뭐 거의 뭐 금을 넣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예, 여러분들 대중교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유가 관련주 아, 유가 관련주 하면 역시 대표적인 세 종목이 있죠. S-오일, 뭐 흥구석유, 그리고 뭐 SH에너지와 이 정도 크게 보면 세 개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기름값이 뜨면은 올라가는 그런 맞습니다. 움직임을 많이 보이죠. 네. 이게 사실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기업분들은 사실 테마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를 해볼 만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되게 루틴하게 움직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뭐 값이 올라가면 다음날 아침에 강하거나 좀 떨어지면 좀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데 경기 회복의 사이클에서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있죠. 네. 많이 써야 되죠 또 철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라간 거고 뭐 저희가 이제 브리핑에서는 써놨던 밀가루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제분 이쪽 예, 이쪽 관련주들도 맞습니다. 많이 봐야 된다. 그럼 밀가루가 금가루인데 그 금가루 관련주는 뭘까요? 일단 제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쓱 하고 넘어갔네요. 대한제분이랑 관련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조동안 되게 익숙한 이름이네요. 제가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을 검색을 할 이유는 네.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단기 매매로 사조동환을 나갔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후쿠시마에 일본이 안 좋은 물을 방류하면은 수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또 CJ 시푸드, 뭐 사조 시푸드, 사조동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나갔었던 게 그쵸. 사조동화원이었잖아요. 철저하게 빗나가고 며칠 전에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팔고 나서 올라가는 네. 건 진리인가 봐요. 그쵸. 네. 그 예전에도 시멘트도 잘못 건드렸다가 네. 제가 이제 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공략해야겠다고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다가 네. 샀는데 페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회원님들한테 제가 시멘트를 살라 그랬는데 사다 보니까 페인트가 됐네. 이런 이제 물론 다 잘 빠져나왔죠. 근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죠. 사도동환이. 재밌지. 하나의 에피소드고 재밌죠. 이런 얘기 하는 뭐 재미로 또 주식도 보는 거니까. 요즘에 근데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유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주는 건데 모순적인 부분도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는 소비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 쇼크가 나와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일을 사람들이 안 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을 안 해서 고용 쇼크가 와버린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거의 뭐 동유럽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고 세금 많이 내고 일을 좀 덜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래서 쇼크가 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경기 회복이 되는 것도 많지만 결국 그 회복을 시켜주는 돈 자체가 그냥 진짜로 돈을 찍어내서 나와주는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질 좋은 퀄리티 높은 그런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원자재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경기 회복보다는 퀄리티가 낮은 로우 퀄리티의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자재 사이클이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을 지냈었던 그죠. 철강주, 어, 조선주 이게 10년 만에 오는 네. 대세 사이클인데 완전 큰 사이클인데 사이클인데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알루미늄 얘기도 나오고 구리, 뭐 아연, 별의별 합금까지는 합금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 올라가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좀 줄어들고 실물이 굉장히 좀 값이 올라가는 그런 경제 상황을 좀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사이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료 브리핑으로 썼던 네 번째 모멘텀이 뭐였죠? 이제 SKIT 11일 코스피 상장 이슈인데 그게 사실 내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재료 브리핑에 넣으면 안 되는데 그 구독자분들 공부하시라고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좀 넣었어요.
이제 SKIT가 사실 엄청 큰 IPO 대우였잖아요. 완전. 그 역대급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서 사실 최대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어요. SKIT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SKIT가 상장되고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라고 해도 따상에 가게 되면 이 주가의 가치가 지분 가치가 이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이 얼마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계산기를 상당히 많이 두들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할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죠? 약간 좀 다른 기대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기대감.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오늘까지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장을 딱 하는 날은 보통 어떻게 되죠? 관련주들이? 폭락해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예전에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SK증권이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음봉으로 고가 대비 30% 밀렸거든요. 그게 아마 SK 관련주들이 비슷한 날짜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내려온 게 그게 맞아요.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였죠? 네, 맞습니다. 그게 상장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날 SK 상장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던 앞에 SK만 붙은 건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도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빅히트라는 종목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하이브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빅히트 관련주로 DPC가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그 DPC가 진짜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완전. 빅히트 또한 상장하고 나서 많이 무너졌지만 그 이후로 그걸 회복을 해주는데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이렇게 떨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뭔가 지분 가치 수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재료하고 일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항상 재료가 나오기 전에 파는 재료는 선반영한다. 기대감은 뭐다?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충분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1일 날 상장을 하면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 10일이라는 거, 11일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실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 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날, 뭐 혹은 어떤 게 상장하는 날, 그날은 최대한 관련주를 안 갖고 있는 게 속이 편합니다. 포트에서 비워내야 아니 돼요. 뭐 어떤 정치인의 뭐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이런 예전에 날은- 이재명 그쵸.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18년도인가 그랬을 텐데 이재명 씨가 어떠한 일 때문에 1심인지 2심인지 결과가 나오는 날이 평일이었어요. 오전. 그때는 이제 이재명 씨와 이낙연 씨가 좀 각축을 그렇죠. 벌일 때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에이텍 TN하고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월드랑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이낙연 씨 관련주가. 맞습니다. 남선알미늄하고 남선알미늄. TK 남선알미늄 이월드가 이제 이낙연 관련주였고 에이텍 TN이 이재명 관련주였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 종목이 이 두 그룹군이 완전 그냥 반대로 움직이는 맞아요. 결과가 나온 게 아침이었는데 뭐 이낙연 씨 관련주는 쫙 올라가고 이재명 씨 거는 확 떨어지고 그냥 갑자기 또 쫙 올라가고 또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기 그냥 때문에 언제나 그런 스릴감과 롤러코스터는 그냥 이렇게 시청할 때 좋은 거지. 롯데월드 가서 타시면 되죠. 롤러. 네, 롯데월드 갔을 때 자유로드롭 타면 되지. 굳이 내 돈 여기서, 넣고 굳이 내 돈 넣고 주식시장에서 놀이기구 탈 필요는 없거든요. 완전 그죠? 차이는 주식시장은 안전바가 없죠. 그죠. 롯데월드는 안전바라도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목숨의 위협은 안 느끼잖아요. 주식시장은 까딱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 등가포 보여주니까 비중 조절이 안 되면 숨이 턱턱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꼭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재료 소멸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재료 브리핑에서는 재료 소멸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습니다. 이게 11일이면 이게 며칠 날 이게 올라갈까요? 내일이요? 그럼 내일 뭐 스펙타클한 근데 SK이노베이션은 13일날 또 실적 발표가 남아가지고 11일날 살짝 빠졌다가 13일날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 나와주면 올라가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SK이노베이션이 전년도 분기 3, 6, 9, 12 모두 적자였거든요, 영업이. 근데 이번 분기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고 또 LG랑 분쟁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부활하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으니 또 그거랑 또 같이 봐주시면은 날마다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이벤트를 어떻게 시장이 반영을 해주는지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 참, 빅히트는 상장날 개작살나지 않았습니까? 개작살 났어요, 네. 그건. 그거는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그렇죠. 반년 좀 더 넘었죠. 네. 그 빅히트는 진짜 그 고통이었죠. 왜냐면 그 전에 상장했던 IPO 대여들이 다 상한가였거든요. 맞아. 그 빅히트도 그럴 거라고 어. 이제 해가지고 따산 기대감이 엄청 컸었죠. 왜냐면 SK 바이오팜 나오면서 빅히트가 나와줬을걸요. 빅히트 작살 났었을 때 뭐 아미들 있지 않습니까? 환불되냐고. 그런 맞아. 이제 유머도 있었죠. 예. 그게 그 주주들은 진지했겠죠. 네, 근데 그게 진짜 말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진짜 숨도 안 쉬어집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음. 거의 50% 날아갔을 거예요. 내가 돈 1억 넣었는데 하루 만에 눈 떠보고 일어났는데 5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불이 뭐야? 진상을 부려도 이거. 그때 이제 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본인한테 터지지 않나. 본인한테 터졌었죠, 실제로. 네. 또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네, 그쵸. 대표이사 경영 어떻게 하냐고. 방시혁은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어떻게 되냐. 왜 하루 만에. 그게 아마 뭐 기관인가 어디 예. 그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측에서 그냥 상장 날부터 계속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왜 방시혁은 저걸 눈 감고 있나. 아니, 그런 자질이 말이 좀 있는 있었죠. 사람인가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있었죠. 실제. 그런 게 좀 있었죠.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도 주가 박살나고 있으면 이런 얘기도 못 합니다. 댓글로 아마 네. 저희를 아마 많이 쓰다듬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주 재료 4개 중에 2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중복이 되는 백신이랑 정치 테마주인데 그렇죠.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왜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뭐 라이센스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는 동일한 책을 똑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도 치고 별표도 3개 치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재료를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표 몇 개? 못해도 일단 5개가 최고라고 보죠. 학원에서는 보통 네네. 5개 치라고 하죠. 아니면 왕별 하나. 뭐. 왕별 하나, 작은 별 3개 이렇게 하는데 왕별 하나 정도를 칠 만한 재료와 모멘텀은 항상 조금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덧붙이자면 그냥 최근 그러니까 시험으로 예로 들어드리면 지역적인 곳에서 그냥 갑자기 이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막 있잖아요. 막 이순신이 정 몇 품일까 이런 거 논란도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 역임하지 않았던 그런 뭐 직위는 안중근 의사가 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곳은 과 같이 그냥 되게 반복되게 되게 중요한 현재 트렌드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또 얘기가 나오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선이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백신 이슈가 또 당장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멘텀의 유지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는 모멘텀, 중요한 모멘텀. 왕별 한 개. 왕별 한 개. 저희가 매주 올려드리는 이 재료 브리핑은 여러분들의 학습 그리고 성장, 교육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깔끔하게 재료 브리핑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